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리치 유캔 업 월요일 이제 주간 전략을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유창현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이게 참 깝깝해요. 오늘은 진짜 오늘 좀 화나더라고요. 그죠. 이제 네. 지금 환율은 다시 1,400원 이상으로 또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 지금 미국 시장은 뭐 지난주에 이제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휴장과 뭐 반장밖에 안 네. 열렸다. 일단 그렇기는 해도 금요일 날 또 신고가까지 네, 내주고 만약에 반장 안 열렸으면 더 올랐을 거예요. 그랬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시장, 월요일 아시아 시장에서 대만이 지금 2% 넘게 상승을 했고, 일본 니케이 시장도 0.8% 이상 올랐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참 자랑스러운 국가이긴 합니다만 주가는 지금 올림픽으로 따지면 지금 꼴등을 하고 있는 꼴등이죠. 꼴등이죠. 전 세계 지금 꼴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도대체가 왜 대한민국만, 물론 그 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야 그래 11월은 뭐 MSCI 리밸런싱이다 뭐다 있어서 뭔가가 좀 바뀌고 나서 12월에 산타랠리를 준비하는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 준비하고 있죠. 아니 준비만 하나요 이게? 아니 근데 진짜 오늘은 좀 화가 나는 게, 사실은 그 금요일에 엔화가 강세를 띠면서 네.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그렇죠. 그러면서 했는데 막상 그날 일본은 별로 안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니케이가 오늘 올라온 게 일본 빠진 거 다 회복한 모습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뺀 것을 오늘 다 회복시키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게 그건데, 또 분봉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일본 차트는 따라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12시까지는 일본이 아침에 떴다가 밀렸잖아요. 네. 요거 따라간 거야. 우리도 이제 네. 조금 떴다가 네, 우리나라도 10시쯤에 10시 반쯤 저점을 찍어주고 반등 줬어요. 이게 그러면서 니케이고 네. 지금 우리 코스피 보시면 우리는 시간상으로 좀 더 길게 밀렸네요. 했지만 12시.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일본이 이제 얘네들 점심 먹고 나서 훅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훅 올라갔어요. 네.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일본은 종가 고가 마감했는데 우리 막판에 또 메가리가 없이 끝났죠. 네. 그리고 네. 또 화가 나는 게 대만은 더 심해. 금요일에 빠진 것도 없어요. 그렇죠. 금요일 오늘 2% 가까이 올랐어요. 2% 넘게 올랐나요? 2.13. 네, 2.13. 근데 이제 뭐 모건 스탠리 뭐라고 했다면서요? 모건 스탠리가 네. 대만에는 TSMC가 있고 네.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가 있다. 그래서 이 모양이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 이게 공통사항이 있네. 뭔가요? 삼성에도 용이 있고 이재용 드래곤이 네, 있고 네, 또 드래곤 파크에도 있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용보다 저 드래곤 파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 왜냐면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짜증나는 게, 우크라이나 차관에 1억 달러를 줬다고. 1300 지금 환율로 1398억 원. 지금 돈이 없는데 네. 물론 인도적인 지원도 해주고 뭐 또 해줘야 되지만,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외국인들이 니 지금 앞가림이나 해라 이런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 적자가 지금 매우 심각하잖아요. 네. 세수 부족하고 내년에도 지금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그 시기 적절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참 다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조금은 그래도 미국이 12월 FMC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1월 달에 조금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지금 이제 환율이 다시 1,400원 이상으로 올라가고 뭐 증시가 원체 또 희마리가 없다 보니까 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딱 우리가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꾸 세수 부족하다고 해서 네. 이거 끌어다 쓰고 저거 저 끌어다 끌어다 쓰고 쓰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 돈이나 퍼주고 있고, 가서 달러도 없는데 달러 갖다 퍼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땐 별로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고, 사실은 오늘이 진짜 뭐 업사부님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좀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네. 오늘 같은 날 좀 반짝 올라줘야지 힘이 있구나. 왜냐면 금요일 같은 경우에 2% 정도가 밀릴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2% 밀렸는데 아침에 1%딱 갭상승 나왔을 때 여기서 치고 나갔으면 그래 한국 아직 희망 있어 하는 거였는데 무슨
조증도 아니고 한 30분을 못 버텼잖아요. 그러면서 보아코가 밀리면서 결국에는 뭐 마이너스로 마감하다 보니까 조금 오늘은 좀 많이 좀 답답함.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뭐 그 마지막 몸부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좀 계속 시장을 좀 보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올라서 5분 만에 내려오는 시장이네요. 양 시장 모두 그러한데 지금 계속해서 그 외국인 수급이 지금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 이걸 도대체 계속 패대기를 치는데 근데 뭐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다고 봐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뭐 빠져나간다라기보다는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거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뭐냐 좀 삼성전자가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오늘 외국인이 4천억 매도가 나왔잖아요. 아니 좀 많이 줄었네 막판에.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꽤 많았었는데 예,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가 좀 줄었는데 삼성전자에 2천억 정도 매도가 집중된 거면 외국인 수급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거 같아요. 환율이 일단은 1,400원을 일단 다시 뚫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칫 1,400 한 3, 4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앉아서 또 손해 보는 거잖아요. 주가가 안 올라도 환율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결국엔 팔기 쉬운 삼성전자 쪽으로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루에 500억씩 지금 자사주가 매입이 들어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좀 집중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SMC는 있지만 대만은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이 이번 주에 빠르면 이번 주쯤에 중국 반도체 또 규제할 수가 있는데 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은 놔두고 장비 업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운더리라든지 장비 업체를 중심으로 규제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저가 제품 뭐 디램 4라든지 네. 뭐 13나노급, 뭐 12나노급 이런 것들은 생산해서 물량을 푼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걸 규제해줘야지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먹고 사는 건데 그런 건 규제 안 해주고 장비 쪽으로 규제한다는 얘기는 TSMC는 어차피 D램 안 만들잖아요. 그리고 얘네는 최첨단만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의 상승을 주가 상승을 좀 그 걸림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D램 낸드 가격이 11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도 하락을 했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상황 자체, 업황 자체도 조금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요게 지금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2위. 네. 하이닉스도 오늘 나름 반등을 해보려고 네. 노력을 했는데 노력했죠. 많이 노력했어요. 네, 점심 시간에 또 올라갈 때 지수 네, 같이 먼저 이렇게 올라갔어. 빵 한번 네. 쳐줬는데 막판에 또 그대로 네. 다 밀려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루 정도 더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우리가 어디인가에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없고 네. 미국 시장이 어쨌든 반장밖에 안 열리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은 월요일 그 미국 시장이 어떻게 또 어떤 업종이 또 강세로 마감이 되는가를 네. 확인하고 가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뭐 상태이다. 그리고 또 이제 요거 하면 잠깐 보여주신다라면 네. 오늘 수출입 동향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제 지금 월별 수출 증감 추이인데 9, 10, 11월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9월 달이 네. 7.1% 줄어들었고 10월 달에 4.6% 줄어들었고 11월 달은 1.4%. 그러니까 그 피크가 그 수출 금액으로 따지면은 9월 달에 피크를 찍고 계속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1월 갈수록 줄어드는 거니까 4분기 실적도 좋지 못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9월 달부터 줄어드니까 2월마저 줄어들게 되면 아예 4분기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출액 증감률을 보면 반도체는 그나마 좀 늘어났지만 자동차, 석유화학 뭐 다 마이너스예요. 다 마이너스.
이러니까 뭐 기댈 수 있는 게 오늘 오른 게 딱 뭐예요? 엔터. 엔터. 그리고 일부 바이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뭐 드론, 이제 은행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혀 관계 없는 애들. 그렇죠. 여기 관계 없는 친구들이 주가가 좋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4분기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이 수출입 동향을 통해서도 조금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늘 약간 월요일에 그러니까 12월 첫 거래일에 약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었던 요소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수출이 지금 4개월째 전월 대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 않아도 경기 우려감이 계속 나왔던 상태이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번에 또 한국은행에서 이제 올해 내년 그 경제 성장률 발표가 2% 이하를 만들어내면서 더군다나 또 불씨를 좀 붙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 국가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시대에서는 관세 전쟁, 야 요게 지금 심각한.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섹터들이 전부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섹터들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뭐 수출 제조업 그쵸. 국가니까. 네. 오늘에서 강세를 조금 나타냈던 것들이 그런 관세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은행, 그다음에 엔터. 아까 엔터, 그리고 이제 뭐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게임 이런 것들 좀 올라고 드론은 뭐 드론은 이제 일론 머스크 네. 빨에 이제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테마주로서는 이제 뭐 우리가 저나 뭐 우리 그 유보님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고, 이게 약간 시장을 볼 때 이런 요령도 있어요. 조금 허무맹랑한 테마가 올라올 때, 그러니까 초전도체라고 하는 게 되기만 하면 꿈의 기술이에요. 아, 그럼요. 되면 이건 뭐 세계에 정말 뭐 이건 뭐 되기만 하면 지금 전력 인프라 깔 필요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기존에 있는 걸 그냥 그렇죠. 해도 되는 거니까. 무저항의 무저항이니까. 그 전기가.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니까 현실 가능성이 좀 상당히 낮은 건데 그쵸. 너무 주가는 올랐고 네. 또 한 번씩 계속해서 꿈틀대는데 이런 섹터가 움직일 때 장이 별로 안 좋더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이 별로 안 테마주가 좋다. 네. 난립을 할 때는 시장이 항상 안 좋을 때죠. 네. 그래서 오늘은 초전도체도 좀 있었고 또 나머지 테마 오늘 사실은 또 이제 그 양자 컴퓨팅도 네, 맞아요. 좀 강했어요. 네. 엑스게이트가 14%, KS가 4%. 다 오른 건 아닌데 이런 쪽이 좀 움직였고 아침에는 사실은 토큰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임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갤럭시 모니터리 같은 경우 갭상승하고 나서 또 갤럭시 S9 같은 경우도 갭상승이 크게 나왔다가 오히려 음봉으로 좀 마감을 좀 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계속 테마주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돌고 돌리는 모습이라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대왕고래는 또 오늘 좀 조정이 좀 나왔어요. 대왕고래는 그 야당에서 네. 그 예산을 삭감시키는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왕고래 예산 삭감으로 인한 야 이거 사업 제대로 진행되겠어? 어쨌든 처음부터 애초에 반대를 좀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일 거다. 뚫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게 하나 뚫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우려감들에서 그렇게 좀 되다 보니까 오늘 대왕고래가 좀 밀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정의 그 끝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온 것 그쵸. 같아요. 어차피 네. 뭐 예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시출 언제 한다 뭐 이런 일정들이 하나씩 소멸될 네. 때마다 오히려 이제 차실현성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올해 안에는 계속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음. 왜냐면은 시출을 해도 당장 결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이게 그 시추 한 번으로 거기에 얼마나큼의 매장이 있다는 게 확인할 수 있는 게 거의 뭐 소가 바늘구멍 들어갈 정도로 말이 안 되는 확률이잖아요. 로또가 사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만약에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뚫었는데 있긴 있어. 예. 양이 적어도 예. 있긴 있어. 그러면 그래도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희망은 근처 있죠. 다른 데 그 파보면 옆에 이렇게 파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있긴 있구나. 네. 근데 첫 번째 팠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전혀 없어. 이러면 진짜 난리 나는 거죠.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다는 네.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마마 이게 많이 있는 곳에 확 뚫는 이거 한 번에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문제니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문제니까. 이제는 계속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나올 대한민국 수가 있는 국민으로서는 이거 무조건 됐으면 거죠. 좋겠죠. 무조건 되면 좋은 거죠.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거는 당연히 나오면 좋아요. 50년치가 나오든 그쵸. 100년치가 나오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돈이 국가적으로도 그쵸. 왕창 생기고 그- 기업들도 왕창 생기고 그 아프리카 그 나라 이름 까먹었다. 석유 시초 성공해가지고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준다. 그거 내가 검색 한번 해볼게요. 어디 나라죠? 알았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이 네. 100만 원이 어딥니까? 뭐 100만 원만 갖고는 뭐 그거지만 그 100만 원이 마중물이 돼서 내수 시장 경기가 조금은 살아날 수도 있고 소비 같은 게 그죠? 네. 너무 지금 많이 2024년도가 아마 자영업자의 수리남, 죄송합니다. 수리남? 수리남이 보시면- 거기 저 카지노 이런 아니었나요? 여기 수리남이 원유 대박. 그래가지고 오. 전 국민에게 105만 원씩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그렇게 준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갈 돈이 안 나가는 거니까 그만큼 나라가 돈 많아지는 건 좋은 그러니까 거예요. 경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이제 그 돈 갖고 뭐 어쨌든 자영업자들을 좀 살려내거나 그렇죠. 지금 어쨌든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지금 역대 최고. 역대 최고래잖아요. 역대 최고인데 여기서 문제가 지금 금리가 그때 사실 계속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금리를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좀 낮춰야 된다. 네. 금리 인하돼야 된다. 이제 됐으나 상당히 어렵다. 이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돈을 벌 때도 버셨지만 그 번 돈 갖고 또 뭐 주택을 구입하셨을 수 있겠죠. 당연히 내 집 마련은 뭐 누구나 꿈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다가 그걸 무너져가는 자기 사업장에 써버렸다는 거예요. 월급을 줬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 그 돈이 그냥 다 녹아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는 그 2030의 영끌 투자 여기에서부터 경매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요. 법원 경매가 지금 자영업자 분들의 그러한 물량들도 나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참 이거 하나가 없어지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그 부의 자산의 그쵸. 뭐 반 네. 내지는 거의 80%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사항들이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많이 보여요. 많이 보이죠. 그래서 지금 증시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가? 이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야 그나마 좀 뭔가가 나아질 것 같은데 지금 국내 시장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한국 사람들의 투자자들 중에서는 투자자들 지능은 가장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 떠나서 해외 시장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돈 많이 빠져나갔는데 이번엔 또 비트코인 한다고 또 코인 시장으로 또 많이 빠져나가고 안 들어와. 그리고 그걸 대표적으로 한 번씩 우리 유보님께서 그 신용장구 네. 보여주시는데 안 늘어나요. 신용장구가 웬만하면 이제 조금씩 조정받고 이럴 때는 한 번씩 늘어나는데 신용장구가 지금 전혀 늘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신용이 안 늘어나는 게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늘었어요. 최근에 좀 반등 주니까 조금 요 밑에 보면 조금 옆 볼게요. 녹색이 그건가요? 녹색이 주가지 쓰고 네. 요 검정색이 신용인데 살짝 늘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신용이 이제 는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외국인이 조금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좀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좀 뭔가 기댈 곳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그렇죠.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2,000포인트 가고 뭐 1,500포인트 가고 1,000포인트 갈 것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닌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간다고 쳐도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또 세게 한번 나오고 그리고 또 빠지고 하는 거지. 뭐 연일 뭐 1년 12달, 뭐 2년 3년 내내 매일 빠지면서 뭐 그렇게 가진 않을 거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활용하신다라면 충분히 지금도 상당히 힘든 시기지만 그 전에 힘든 시기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상기하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저는 또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월이 됐어요. 일단은 그 뭐 우리가 11월에 12월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측한 거랑 네. 막상 12월에 첫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고 네. 흐름을 또 봤을 때 우리 유채보험자님께서 생각하시는 12월을 이게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요런 시나리오가 되지는 않을까 예상하시는 게 있다면? 네.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찌되었든 이번 주에 저점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라면 단단한 전제하에 저는 이제부터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만약에 이번 주가 저점이라면 그게 오늘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점이 나오는 거라면 저는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좋은 흐름들을 전망하고 있고 그러면 종합 주가 지수로 따진다라면 한 2,650포인트대까지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월봉으로 본다라면 그 지난 뭐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 달 같은 양봉 그러니까 네. 지난 그 전달의 음봉을 조금 잡아먹는 반 이상을 잡아먹는 절반 이상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상의 시나리오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달에 고점이 한 2,600포인트였기 때문에 한 2,650포인트대 언저리까지도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오히려 이제 좀 크게 밀었다가 네. 올라오는 거죠. 크게 밀었다 올라오는 거는 다다음 주가 FOMC예요. 그렇죠. 네, 다다음 주가 FOMC이기 때문에 오히려 FOMC까지 시장이 그러니까 큰 조정은 아니지만 그냥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좀 눌렸다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다가 다다음 주 FOMC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금리 인하를 하고 저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리 인하하고 QT 같은 것도 종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럼 QT 종료하고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이제 QE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왜 트럼프가 압박할 수 있으니까. 뭐 일기 때 워낙 많이 네. 압박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금리 인하도 하고 QE도 해야 된다라면 압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라면 미국 증시도 그때까지는 미국 증시가 혼조세 큰 조정은 아니지만 옆으로 늘어지는 모습. 사실은 미국 증시가 지난주에 신고가 S&P 500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갔지만 길게 보면 사실은 옆으로 횡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선거 끝나고 올라온 다음에는 한 2, 3일 정도 올라오고 나서는 옆으로 횡보나 마찬가지거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번 달까지 조금 더 이어진 다음에 FOMC 이후에 많이 치고 나간다. 치고 나간다라면 우리나라도 그때부터는 좀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월봉상 아까는 이제 첫 좋은 시나리오는 양봉이었고 만약에 이제 FOMC 이후에 올라가는 거다. 그러면 월봉상 이런 도치, 이런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는 도치나 도치 양봉 정도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지수로 치면은 지난 8월 저점 2,350포인트까지도 한 100포인트 정도는 여기서도 한 번 정도는 조정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정도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다시 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 그러니까 좀 빠르게 오를 것이냐, 좀 쉬었다가 움직일 것이냐 그런 걸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뭐 빠르게 움직이는 시나리오로서는 이제 오늘이 저점이어서 오늘 내일 뭐 이번 네. 주가 저점인 거죠. 만약에 내일 네. 뭐 갭상승이나 툭 떠가지고 진짜로 네. 이제 미국 시장도 또 한 번 신고가를 내면서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하지 못한 네. 우리 유보님 그 표현으로는 악재 내비게이션 그렇죠. 호재는 반응을 안 하고 네. 악재만 하락 내비게이션. 네, 하락에만 하락, 계속 따라가는. 하락에 대한 그런 악재만 찾아가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작동했던 것이 이제 아니야 너 좀 그쵸. 바뀔 때 됐어. 네. 이제 너만 너무 빠지지 않았니? 그치? 이제 그렇죠. 가격의 어떤 싸다라고 그쵸.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호재이기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야 나중에 지금이야 뭔가가 여러 가지 우려감들 때문에 못 갔지만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좀 인식이 되기 시작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쨌든 지금 12월 2일 월요일 기준에서는 아직은 그럴싸한 그 저가 매수가 확인이 안 된 것 같고 네.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다시 열려서 또 좋은 모습들 보여준다거나 혹은 그동안 디커플링인데
미루고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미국이 조정받으면서 뭐 혹은 다른 나라들이 좀 조정받으면서 야, 한국이 싸니까 그렇죠. 한국에 좀 이제 키 맞추기 좀 들어가 볼까 하는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온다면 들어올 수도 있죠. 네. 예. 그리고 항상 그 뭐냐 그럴까 꼭 그렇게 따라가진 않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최악인 경우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정말 최악인 경우 대규모 뭐 부양을 하겠다 그러면서 막 20%씩 막 주가가 올라기도 했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주가는 그러진 않았지만 사실은 엔화가 그때 여름에도 뭐 160엔 돌파하면서 네. 뭐 170엔 가네 어쩌네 이러면 일본 난리 나네. 그 최악의 상황에서 오히려 엔화가 쭉 내려가면서 엔화 강세로 전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코스피 지수는 지난 8월 저점을 깨진 않았어요. 깨진 않았는데 코스피 200 지수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대형 주수로 본다라면 지난 8월 저점을 많이 하회하고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주가 지수도 어떻게 보면 그날 지난 8월 저점 이하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잘 안 보시는데 이거 달러로 표시하게 된다면 원화로 표시한 차트하고 달러로 표시한 차트가 좀 다른데 달러로 표시하게 되면 진짜 처참합니다. 이미 8월 저점을 깼어요. 네. 코스피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최악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도 최악인데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면 어쩌면 그때가 지나고 나면 바닥이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3천 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조금은 제법 센 랠리가 사실은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지난번 삼성전자 저점 찍어줬을 때 네. 그래서 랠리가 꽤 크게 나왔었어요. 이거 적게 나온 랠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전 보고 있어요. 나올 수도가 아니라 나올 수 있다.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12월 초에는 혹은 중순까지도 밀리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거지. 요거 그냥 올라오고 퓨처 반등 끝났어. 다시 저점 깨면서 계속 푹푹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우리나라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좀 비슷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장이 지난 8월 달부터 이렇게 쓱 봐 보면은 여기에서 과연 개미들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좀 경력이 오래되거나 좀 고수 쪽에 속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진짜 8월 5일하고 그 다음 날하고 털렸거든요. 네. 특히 코스닥. 어차피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으니까 코스닥의 그 수급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기서 다 털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여기서 털고요. 그리고 이제 올려버렸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눌러주는 것은 이건 일반 개미는 일단 털렸고 반대 매매까지 나갔었고 지금은 고수들도 죽이는 장이다. 그렇죠. 네, 고수들 죽이는 장입니다. 이거 어설프게 접근하는 그 고수들 죽이는 장. 그래서 이게 지금 마무리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강력한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0월 2일의 모습이 어설퍼요. 어설프게 만들었어. 오늘 차라리 너무 어설퍼. 진짜 오늘 어설펐어. 어떤 의미로 말씀드린 거냐면 이렇게 살짝이 종가 대비 갭이 좀 떴으면 이때 그냥 20선 위로 올려서 그러니까. 착 쳐버렸어야 돼. 네. 그러면 진짜 하면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해요. 못해요. 결국엔 개미 따돌리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든지 아니면 지금 11월 15일처럼 시작해갖고 쫙 밀었다가 저점 깨정. 그렇죠. 차라리 이런 모습이 나오면 메롱하고 다음날 갭 떠갖고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실은 그렇죠. 그때 1시인가 2시부터 꼬리 탔을 때 가버렸어야 돼. 시가까지 쭉 올렸어야 네, 되는데 토끼였나? 토끼가 참. 그러니까 사실이니까 오늘이 되게 중요한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확 갭상승 1% 나왔잖아요. 1% 나면 쉽게 붙기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쭉 치고 나갔으면 진짜 지난주 금요일이 어떻게 약간 공포스러웠잖아요. 엔케리 스트레 정산이네 뭐네 뭐 확인되지 않은 걸 시장이 2% 밀어버리니까 공포스러운데 메롱 하면서 1% 갭상승 나면서 쭉 지난주 하락한 것을 회복시켜 놔버리면 사람들이 아이씨 이거 언제 사지? 짜증나는데 이래버리면서 고민을 하는데 했다가 슉 밀리고 그리고 거기서 또 꼬리를 타서 다시 또 시가까지 쭉 올려줘야 되는데 다시 흐르르 내려오면서
마감해 버리니까 개인들 중에서 조금 경력 많고 조금 괜찮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 11월 말일에 저 하락을 이건 조금 이제 마지막 어떤 걸 위해서 밀었던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이제 변경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조정일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이제 갭 만들어지면서 올리니까 따라붙은 사람도 꽤 많았을 많았을 거예요. 거예요. 저도 이제 오전에 뭐 저는 이제 아예 그냥 지수 흐름을 보면서 지수가 반등을 보일 수 있을 때 이제 한 번씩 대형주도 단타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나름대로는 SK 하이닉스를 아침에 이제 시작하고는 갖고 넘어왔던 걸 좀 던져버리고 그리고 쭉 내려가길래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16만 1,000원 깨지면서부터 슬렁슬렁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웬걸 계속 더 밀린 거죠. 더 밀리더니 이제 제가 보는 시스템 상에서는 12시 반 여기에서 그 시그널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왔어요. 그 전에 나오고 그걸 더 과하게 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해서 그나마 살려서 그나마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 와 이걸 다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쉬운 게 이거를, 아니거든요. 야 이 정도 올려놨으면 여기서 이렇게 더 가야지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할 건데 저는 저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서 팔았지만 웬만한 분들은 이거 못 팔았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들어갔다면. 그리고 못 파는 것도 있고 사람이 약간 미련이 생기거든요. 네. 저기서는 사실 지금이야 종가상 밀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만 저기서 저점 찍고 올라가서 조금 밀리면 괜찮아. 약간 눌림목을 치고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흘러내려 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팔죠. 그러면서 차트가 음봉 도치 음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일맥상통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전략하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11월 15일과 같은 그런 형태가 내일 나온다면 저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사실 우리가 주말 전략 짤 때도 네. 저는 월요일 날 저런 형태가 나오면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오늘 어설펐거든요. 이거 어설프면은 어렵다. 그러면 되려 또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시간 끌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내일 아침 좀 확인하면서 좀 가보시면 어떨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하니까 이 채널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또 유보님께서는 미남 주식, 미남 주식 채널에 지금 열심히 또 그 공부 자료를 올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공부 자료 선물 옵션 기본 강의가 지금 3회 올라갔고요. 정도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선물 옵션하고 이제 주식 기술적 분석 기초 저편부터 쭉 올려볼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황도 좀 올릴.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아졌어요. 시간이 좀 많아져서 조금 이제 영상을 좀 많이 좀 올릴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도움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시황 상당히 좀 잘 보시고 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섹터와 종목 얘기를 좀 해봐. 아니 섹터와 종목 얘기가 이제 사실은 더 지금 이제 우리 벌써 30분 지났거든요. 섹터와 종목 오늘은 뭐 게임주다, 드론, 뭐 은행주, 자율주행, 엔터, 양자기술, 뭐 초전도체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을 비롯한 몇몇 바이오 섹터 조금 올랐어요. 또 올랐다가 죽어버린 종목들도 있고 또 쭉 밀었다가 다시 AI 중에 몇 개는 또 살짝 올라가기도 하고 또 되려 그 의료용 AI 쪽은 쭉 밀어버리기도 하고 딥노이드 같은 참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어떤 섹터를 좀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을 상승 가능성이 높을 만한 섹터와 좀 피하겠다 이거는 하는 거 좀 뭐 오늘 보이셨을까요? 자 일단은 AI는요 지금 조정이 나올 때 세게 안 나오면은 전 치고 갈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오긴 했어요. 그동안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뭐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4% 조정이 조금 나왔고 조정이죠. 엠노도 좀 눌렸어요. 그리고 솔트룩스도 한 4% 정도 다 비슷하게 눌렸는데 코나는 다시 또 플러스 내기도 했어요. 그런가요? 오늘 같이 밀렸었거든요. 아까 봤을 땐 9% 그러니까 밀었다가 그러네, 다시 올렸다가 막판에 다시 조금 내린 거예요. 근데 이들 기업을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올 때 큰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행보하면서 오늘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이 밀릴 때 한 번 더 같이 흔들림이 나오겠죠. 흔들림이 나오다가 시장이 돌았을 때 같이 움직이면
엠노 같은 경우도 7만 원 돌파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더존 비지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로 해서 한 7만 8천 원, 8만 원 이상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는 항상 관심 있게 보자. 오늘 사실은 네이버도 아침엔 좋았어요. 그랬어요. 네이버 좋았다가 1.4% 눌렸거든요. 카카오한테 밀렸어. 그렇죠. 근데 일단 네이버라든지 기존의 대장주를 흐름을 좀 보면서 타이밍 잡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이제 뷰노 지난번 뷰노가 대장이었죠. 뷰노인가 루닛이었군요. 루닛. 예. 예. 루닛이 대장인데 루닛은 조금 윗꼬리가 모양은 조금 안 좋아요. 모양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AI가 치고 나가면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AI 헬스케어, AI 의료 진단도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뒤에 후발주자 형식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먼저 AI 소프트웨어가 먼저 가져야지 루닛 같은 게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JYP 우리가 금요일에도 JYP 말씀드렸었잖아요.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네. JYP라든지 SM 그리고 그 YG엔터. 그래서 이들 기업도 전 충분히 아까 AI 차트랑 거의 똑같아요. 네네네. AI가 강했을 때 엔터주도 같이 강했기 때문에 전 충분히 같이 공략 가능하다. 다만 엔터주가 바닥을 확인시켜주는 자리는 하이브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이브. 예, 하이브가 오늘 또 밀렸는데 하이브가 만약에 이제 안 밀리고 올라오게 되면 같이 슉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보시면 저 네이버를 좀 같이 연동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엔터를 보신다면 하이브가 바닥이 지금이 바닥인 것인지 아니면 한번 출렁거리는 것인지 그런 것을 보면서 만약에 하이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런 모습 일봉상 이렇게 한번 크게 아래 꼬리가 길게 나오는 모습 음봉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음봉이 만약에 요렇게 이러한 그게 나온다 그럼 그게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브를 좀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포가대 쪽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바이오를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알테오젠이 일단 오늘은 좀 반등을 세게 했는데 이게 좋은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테오젠이 제목만 보여드린다라면 할로자임 쪽으로 해가지고 특허가 잘못됐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라는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알테오젠이 좀 강세 흐름을 띄었는데 보통 이런 뉴스면 오늘 한 30만 한 20% 15%가 올랐 15% 이상. 네, 15% 이상 올랐어야 되는데 겨우 요거밖에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알테오젠의 흐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렇게 삼각수렴이잖아요. 네. 이렇게 삼각수렴이기 때문에 이걸 깨지 않는다라면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주가 저가 메리트가 작용을 하면 좀 바이넥스라든지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형주를 본다. 그러면 일단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하이닉스 내려와 버렸잖아요. 네. 이미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16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를 보느니 삼성전자를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그 15만 8천 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 언더슈팅이 여기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또 하이닉스를 잡아도 된다.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둘 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가격 이하로 빠진다라면. 그래서 반도체 쪽은 요 두 개만 보자. 뭐 그리고 이제 이건 워낙에 거래량이 적어서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저는 이제 파크 시스템스를 상당히 좋아해요. 네. 파크 시스템즈가 다시 한번 또 충격이 나와서 출렁거려서 한 18만 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사볼만 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파크 시스템스만 좀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아나 현대차. 기아가 꿋꿋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버텨주는 모습이고 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좀 조정 나왔지만 이 여기를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기아보다는 먼저 조금 올라가는 먼저 감이 올라가기도 있으니까.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좀 내년 배당까지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주 이런 것 그러니까
금융주라든지 엔터, AI는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었고 그래서 그렇게 좀 그렇게 보면서 이번 주를 공략을 좀 해보신다라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12월 한 달은 좀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매월 첫 주 금요일에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이번 주 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게 혹시나 어떤 뭐 변수를 갖다 줄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 보고서 자체 계속 그동안 좋게 나왔었고 또 설사 조금 미스가 난다고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그 계절적 요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11월 달에 대선도 있었고 뭐 또 뭐 연휴도 좀 조금 있었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고용 보고서 가지고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특히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안 죽을 거예요. 당장 이제 여기서 뭐 내년 1월이나 2월 가서 이제 막상 이제 세론처럼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계속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오늘도 사실은 자율주행 강했었던 게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드론이나 자율주행이 좀 강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우리 뭐 할 거다. 뭐 또 인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막 주가를 막 엄청나게 폭등으로 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폭락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뭐 12월 그 산타랠리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텐데 지금 미국 시장은 어찌 보면 전 세계의 자금들이 조금씩이라도 미국 쪽으로는 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그 외의 국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자금이 조금씩은 이탈이 좀 되고 이탈돼요.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을 끄집어 올릴 만한 여력이 좀 없다. 그래서 일부 업종 정도에서만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어떤 그 구분을 좀 아직까지는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한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그럼 여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 그래서 아까도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엔터 같은 것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엔터 정말 좋았죠. 블랙핑크 로제가 12월 6일 솔로로 첫 정규 앨범인 로지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 트와이스가 또 새 미니 앨범 스트레티지라는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JYP는 또 직접적으로 이제 트와이스와 연관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로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한번 신드롬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쵸. 엔터주가 다 같이 올라가 주는 그런 영향력까지 미쳤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 관세 영향이나 이런 것들과 좀 벗어져 있고 그다음에 국내 그 어떤 그 경기와도 조금은 벗어나져 있을 수 있는 요게 국내에서 인기 있어서 이게 잘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엔터주들이 그 음반 판매라든지 공연이 많은 그 지역이 탑은 일본이에요. 그 다음에 북미 시장입니다. 예전에 중국이 탑이었는데 중국은 이제 공연을 거의 못하다시피 하니까 그런데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원화만 약세잖아요. 네. 엔화는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그러니까 환차익 더 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더 똑같은 앨범이 판매가 되고 똑같은 공연에서 똑같은 수입이 들어와도 환차익으로 더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12월 이제 첫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뭐 생각보다 상당히 약한 모습, 또 실망스러운 모습, 또 주변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약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 하루하루 좀 잘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어쨌든 강세 업종, 오늘 또 눌렸지만 그래도 봐야 될 업종 이런 것들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부디 좀 힘내시고 좋은 시장이 올 때까지 잘 버텨서 12월 한 달 수익이 잘 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지금
그 월요일 또 수요일 그 다음에 주말 전략을 이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독 안 돼 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의 미남 주식 이렇게 치시거나 아니면 유창희 본부장 이렇게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공부 자료 많이 있으니까요. 한번 가보시고 또 시황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 또 라이브를 통해서 뵙도록 하고요. 또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다음 시간 또 다시 한번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